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 아래로 붕괴하고 폭락 중인데 정작 달러 환율은 무섭게 치솟아서 1,500원을 돌파했거든요. 네,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와중에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오늘 당장 출시되는 반도체 2배 레버리지 상품에 평생 모은 돈을 걸려고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와, 10만 명이요. 그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조울증에 걸린 것 같네요. 방향성을 아예 상실했어요.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당장 오늘 고객과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계신 우리 보험 영업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완벽한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랑 사회가 이렇게 막 극단으로 치달을 때일수록 사실 파편화된 뉴스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딱 꿰뚫어보는 그런 시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거든요. 그렇죠. 고객의 마음을 여는 진짜 그 제대로 된 어프로치는 날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고객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그 거대한 리스크의 흐름, 그걸 짚어주는 데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완전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객의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그냥 단순한 상품 설명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예리한 통찰력을 딱 보여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네, 오늘 쏟아진 그 경제, 사회, 정치 뉴스들을 하나의 아주 강력한 스토리로 엮어드리는 딥다이브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자,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오늘 아침 베이스라인 지표부터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코스피가 무려 7,847.7입니다. 엄청나네요, 진짜. 비트코인은 1억 1,507만 원을 찍었고요. 와, 1억 1,500만요. 네, 여기까지만 딱 보면 엄청난 호황기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환율이 1,512원입니다. 탐욕이랑 공포가 정확히 반반씩 뒤섞여 있는 이 기형적인 숫자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 이거 하나씩 한번 풀어보죠. 네, 가장 먼저 눈여겨가야 할 것은 역시 그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라는 아주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입니다. 1,500원이 주는 압박감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가 시장에 주는 심리적 압박감은 대단하거든요. 중동 전쟁이 막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자본들이 안전자산만 선호하는 심리가 극에 달했어요. 네. 그 결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막 빼내서 달러로 환전해버리고 이탈하는 현상이 지금 엄청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건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보통 중동에 불이 붙으면 유가도 같이 미친 듯이 뛰어야 정상이잖아요. 원래는 그래야 맞죠. 그런데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 아래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죠. 미국이랑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네, 그런 뉴스가 있었죠. 환율은 폭등하고 유가는 폭락하는 이 완전 엇갈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더 기가 막힙니다. 내일 당장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를 추종하는 고위험 배수형, 그러니까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되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상품이요. 무려 10만 명이 사전 교육까지 막 꾸역꾸역 들으면서 투자하려고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변동성 장세에서 2배 레버리지에 돈을 쏟아붓는 건 뭐랄까, 비 오는 젖은 도로에서 스포츠카 엑셀을 끝까지 밟는 것과 같지 않나요? 아, 비 오는 도로의 스포츠카. 아주 예리한 비유입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서 보면요. 이 현상 기저에 깔린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커니즘이요? 네. 유가 하락 자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맞아요. 투자자들이 반도체 섹터 반등을 기대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고요. 그건 그렇죠. 하지만 시장의 진짜 뇌관은 여전히 그 불안한 달러 수급이라는 겁니다. 아, 환율 1,500원? 네, 환율이 1,500원이라는 건 외국인들이 언제든 한국 시장을 팍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증시가 하루는 올랐다가 다음 날은 폭락하는 그 극심한 횡보랑 변동성을 겪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그런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레버리지는 진짜 쥐약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음의 복리 효과를 고객들에게 꼭 설명해 주셔야 해요. 음의 복리요?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오늘 시장이 10% 하락하고 내일 11%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죠. 일반 상품이라면 90만 원이 되었다가 다시 99만 9천 원이 되니까 원금을 거의 회복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100만 원 그대로죠. 하지만 2배 레버리지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날 20%가 떨어져서 80만 원이 되고 다음 날 22%가 오르면 97만 6천 원이 됩니다. 헐!
97만 6천 원이요? 네, 시장은 분명히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내 계좌는 가만히 앉아서 2.4%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변동성이 지속될수록 원금이 말 그대로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무서운 구조죠. 와, 10% 내리고 11% 오르는 완전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베 레버리지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거네요. 방향을 맞춰도 변동성 자체 때문에 돈을 잃는다니 이거 진짜 무서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산가나 법인 대표 고객을 만나신다면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짚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유가 하락이라는 표면적인 호재만 보고 하루 단위로 수익률이 막 널뛰는 이베 레버리지에 100만 명이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1,500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매크로 리스크가 확 짓누르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공격적인 수익 창출보다 이미 모아둔 자산이 음해복리로 녹아내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자산 방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투자의 광기 속에서 구조적인 리스크 관리를 딱 이야기할 때 우리 영업인 여러분의 전문성이 확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투자의 광기 속에서 리스크 관리를 짚어주는 전문가. 와, 벌써부터 막 고객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매크로 경제의 흔들림이 우리 국내 실물 경제, 그리고 기업, 또 당장 서민들의 삶에는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실물 경제 쪽으로 가보죠. 실 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객들의 안방이랑 지갑까지만 파고들고 있다는 게 오늘 핵심이거든요. 당장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만 봐도 매물이 아주 씨가 말랐습니다. 맞아요.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집주인들이 막 세입자 면접을 보듯이 엄청 깐깐하게 고르고 있고요. 여기서 밀려난 사람들은 경기도 외곽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글로벌 고금리와 고환율이 낳은 나비 효과입니다. 이자 부담 때문인가요? 네, 대출 이자 부담이 너무 극심해지니까 집주인들은 무조건 리스크를 줄이려고만 하고 그 압박이 전세 매물 잠김 현상, 그리고 세입자 선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진짜 피곤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기업들의 생태계입니다. 서민들 주거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국내 굴지의 유통공룡들이란 제조 대기업들 발등에도 지금 불이 확 떨어졌거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온라인 쇼핑 점유율이 60%를 돌파해버렸다는 거예요. 60%면 거의 다 넘어간 거죠. 네,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아주 괴멸적인 타격을 입기 시작하니까 국회에서도 드디어 막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나 새벽 배송 규제를 좀 풀어주자는 논의를 부랴부랴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죠. 게다가 현대자동차는 중국 저가 전기차 공세에 밀리지 않으려고 1차 협력사들이랑 함께 무려 20% 원가 절감에 돌입했다고 하더라고요. 20%면 진짜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여기서 자동차 산업의 20% 원가 절감이 어떤 의미인지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무실 전등 끄고 이면지 쓰자 이란 수준의 캠페인이 절대 아니에요. 뼈를 깎는 수준이군요. 네, 공급망 전체의 뼈대를 갈아 끼우는 작업입니다. 1차 협력사가 20%를 줄여야 한다면 그 밑에 있는 2차, 3철 협력사들은 거의 생존을 위협받는 수준의 단가 후려치기나 강도 높은 인력 구조 조정 아니면 아주 무리한 자동화를 강요받게 되거든요. 와, 2차, 3차는 진짜 죽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오프라인 마트들의 붕괴랑 현대차의 원가 절감은요. 기업들이 이제 기존의 안일한 방식으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초경쟁 생존 게임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증거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만 더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기업들은 지금 막 중국 전기차나 이커머스 공룡들이랑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오너 리스크도 엄청 심각해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스타벅스 멸공 논란이나 5.18 관련 발언으로 아주 거센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예고한 상태고요. 맞아요. 그 뉴스도 컸죠. 쿠팡은 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막 처벌 피하려고 합의하면서 민사에서는 돈 못 주겠다고 항소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엄청 지탄을 받고 있단 말이죠. 네, 기업 내부 리스크들이 연일 터지고 있죠. 이런 생존 위기랑 내부 리스크로 기업들이 막 휘청거리는 와중에 국세청이 연두색 번호판 단 법인명의 초고가 차량의 사적 유용에 대해서 아주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거든요. 흐름이 참 묘하죠. 제 말이 그겁니다. 기업들은 막 원가 20%를 쥐어짜고 오너 리스크로 흔들리는데 국세청의 법인차 세무조사 같은 건 사실 근본적인 기업 체질을 개선한다기보다는 대중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약간 보여주기식 꼬리자르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거시적인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연두색 번호판 단속은 지역적인 이슈이자 대중을 향한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지에 가깝죠. 네네. 하지만 오늘 법인 대표를 만나야 하는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요, 그 세무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중요한 건 그 징벌적 세금과 리스크가 대표의 개인 자산 그리고 기업 현금 흐름에 가하는 타격은 100%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세무조사의 배경이 쇼이든 아니든 간에 대표님 계좌에서 실제로 나가는 추징금은 진짜 현실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이렇게 화두를 툭 던지셔야 합니다. 대표님, 현대차 같은 거인도 지금 살아남으려고 20% 원가 절감이라는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고 대기업들도 오너의 말 한마디나 노무 이슈 하나로 그룹 전체가 막 흔들립니다. 네. 여기에 국세청의 핀셋 세무조사 같은 외부 변수까지 지금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막론하고 이처럼 전혀 예측 불가능한 돌발 리스크가 가장 큰 위협입니다. 대표님의 회사 그리고 대표님 개인의 가계 자산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방어해줄 안전장치가 지금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이렇게요. 와, 그 외부의 불확실성을 CEO 개인적인 리스크 방어 필요성으로 딱 연결하는 완전 완벽한 흐름이네요. 기업 컨설팅이나 CEO 플랜 제안하실 때 진짜 아주 강력한 오프닝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자, 기업들이 겪는 이런 표면적인 리스크도 정말 머리가 아프지만요. 사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는 개인이 아예 통제할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 인프라랑 안보에 관한 리스크죠. 아, 이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다루는 뉴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겠군요. 아,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가 정치권이랑 안보 관련 뉴스들을 좀 몇 가지 언급을 할 텐데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저희 두 진행자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누가 옳고 그른지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지지하지 않고요. 특정 진영의 편을 들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리스크를 분석하는 것이지 정치를 논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네. 저희의 유일한 목적은 매일 막 쏟아지는 이 치열한 정치 사회적 공방이나 스캔들 뉴스들이 시장이랑 대중의 심리에 도대체 어떤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지 그 현상 자체를 아주 객관적인 팩트로만 분석하는 겁니다. 네, 그럼 팩트 위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네, 지금 정치권은 연일 스캔들이랑 선거 공방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막 개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막 쏟아내고 있고요. 선거철만 되면 늘 있는 일이죠. 경기 평택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그 차명 대부업 의혹을 두고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충돌 중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충청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원 유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막 국정농단의 소환이라면서 맹비난을 했죠. 네네. 여기에 더해서 김건희 여사 측이 사업가에게 3,99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수산한 혐의로 1심 선고를 기다리는 그 와중에 뒤늦게 잔금 2,9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소식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연일 대중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아주 자극적이고 소모적인 공방전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저는 솔직히 이런 스캔들 기사들보다 수백 배는 더 무섭고 섬뜩한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어떤 기사인가요? 북한이 아주 강력한 전자기파로 모든 전자기기를 싹 태워버리는 EMP탄 무기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 생명줄인 국내 주요 경찰망, 그리고 소방서 연락망, 심지어 핵심 전력망 인프라까지 여기에 사실상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아, EMP 무방비요. 이거 심각하죠. 게다가 정부는 북한이 대남 적대 노선을 공식화했다는 이유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계획을 전면 중단해버렸어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 뉴스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치권은 매일 막 누가 시계를 받았네, 누가 대부업을 했네 하면서 치고 받고 싸우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 북한의 전자전 공격 한 번에 우리 도시 전기가 다 끊기고 119 소방망이 완전 먹통이 될 수 있다는 이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무방비 상태. 이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리스크 아닌가요? 아주 본질적인 지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치 스캔들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소음에 시선을 다 뺏기고 살아요. 네네, 매일 그것만 보니까요. 하지만 우리 일상을 지탱하는 진짜 근간은 바로 전력망, 치안, 소방 같은 인프라 시스템입니다.
EMP 방호 시설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당장 표현되지 않거든요. 정치인들 입장에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어내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이 거대한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한 번 터지면 국가의 마비로 직결되는 거대한 위협이죠.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벌거벗고 있다는 거네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은 바로 이 팩트를 통해서요, 고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를 아주 명확히 끄집어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면 될까요? 고객님, 뉴스를 보면 매일 정치 공방뿐이고 정작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국가 핵심 인프라마저 무방비 상태인 시대입니다. 국가의 시스템마저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거시적인 환경이 이토록 불안하다면 결국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 즉 나와 내 가족의 경제적 안전망만큼은 내 손으로 확실하게 쳐둬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요. 와, 보이지 않는 그 국가 시스템의 불안을 개인의 확실한 위기관리 필요성으로 딱 치환시키는 아주 강력하고 논리적인 화법이죠. 거대한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면 내 가족을 지킬 구명조끼는 내 돈 주고 사서 미리 입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진짜 완전 확 와닿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의 구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섹션이네요. 거창한 국가안보 이런 걸 다 떠나서 당장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도사리고 있는 숨은 위험들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보험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아주 가장 직접적인 해답이 될 텐데요. 일상 속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 곳곳에서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다는 사실, 이걸 묶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팩트들을 한번 싹 모아보죠. 당장 오늘 날씨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데 남부지방이랑 제주도에는 막 돌풍이랑 천둥번개를 동반한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150mm면 엄청난 비죠. 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하도 속출해서 경찰이 오늘부터 2달 동안 과속이랑 적재물 위반을 특별 단속한다고 해요. 화물차 사고 진짜 무섭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매일 수십만 명의 시민이 지나다니는 서울시 GTX 삼성역 공사 현장에서 무려 철근이 누락된 채 공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에요. 서울시는 은폐가 아니라 실무진선에서 그냥 전결 처리된 거라고 변명은 하던데요. 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실무진이 임의로 전결 처리했다는 그 변명이 사실 더 무서운 거라는 점입니다. 왜요? 누군가 막 악의를 품고 조직적으로 철근을 빼돌린 게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행정 편의주의나 안전 불감증이 관료 시스템 말단에까지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완전히 위험의 일상화 상태인 거죠. 와, 시스템의 고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야를 가리지도 않네요. 인천 영종도의 버스 공용 차고지 구내식당에서는 버스 기사들이 막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고요. 네, 먹는 것까지.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일본 도쿄의 한복판, 그 긴자 쇼핑몰에서는 괴한이 막 체류액을 뿌려서 무려 25명이 다치는 테러가 발생했어요. 긴자 한복판에서요? 충격적이네요. 심지어 조직 문화의 구멍도 여전합니다. 30도 땡볕 더위에 예비군들을 막 세워두고 물 한 병만 지급했다는 유튜버의 폭로가 있었고, 대전의 한 사립대에서는 교수가 성희롱이랑 폭언을 일삼아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버젓이 학생들의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쫙 나열해 주신 이 다양한 사건들이 막 각기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꿰뚫어 보면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인가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의지하던 사회적 약속과 시스템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는 그 패턴입니다. 사회적 약속의 붕괴요? 네, 국가가 관리하는 국책공사장이니까 당연히 튼튼하겠지. 매일 밥 먹는 구내식당이니까 위생적이겠지. 선진국 번화가니까 치안이 완벽하겠지. 또 대학이나 군대라는 공적 조직이니까 상식적으로 굴러가겠지. 이런 믿음들 있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 굳건한 믿음은 관리자의 안일함, 누군가의 단순한 실수 혹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악의에 의해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박살납니다.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제가 흔히들 보험을 고객들한테 비 오는 날의 우산에 막 비유하곤 했었는데 오늘 이 뉴스들을 보니까 그런 낭만적인 비유로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산이 아니라 완전 에어백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에어백이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차를 타고 다리를 막 건널 때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다리 볼트가 잘 조여져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잖아요. 전혀 안 하죠. 그냥 믿고 건너죠. 시청이나 국가가 다 잘 관리했을 거라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뉴스들이 말해주는 건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시청은 다리 볼트를 몇 개 빼먹었고 내 옆 차선에서 달리는 화물차 기사는 불법 적재물을 잔뜩 싣고 졸음운전을 하고 있으면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50mm의 폭우까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고 직관적인 비유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 결함 있는 다리 위를 불안하게 달려야만 해요. 다리의 볼트를 다시 내가 조이거나 내 옆 차선의 그 트럭을 내가 직접 통제할 방법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그 고장난 시스템을 막연히 믿을 게 아니라 다리가 진짜로 무너지고 트럭이 나를 덮칠 때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구명해줄 내 차 안에 에어백, 즉 보험이라는 완벽한 개인적 안전망을 딱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영업인 여러분은 고객 미팅에서 바로 이 본질을 탁 짚어주셔야 합니다. 고객님, 오늘 아침 뉴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이 사회적 시스템은 도처에 아주 금이 쩍쩍 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도 철근 빠진 건물 아래를 지나가거나 졸음운전 트럭이 덮치는 것을 내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네. 이 수많은 불확실성과 일상적 위협 속에서 결국 내 가족을 지켜내는 건 국가나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미리 준비해둔 가장 튼튼한 안전망뿐입니다. 이보다 더 보험의 가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어프로치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와, 진짜 완벽한 어프로치입니다. 자, 어느덧 딥다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네요.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었거든요. $1 환율 1,500원이라는 막 거시경제의 파도, 생존을 위해서 공급망을 완전히 갈아엎는 기업들의 뼈 깎는 사투, 네, 다 훑어봤죠. 그리고 EMP의 무방비로 노출된 그 텅 빈 국가 인프라, 그리고 당장 오늘 내리는 150mm의 폭우와 무너져가는 우리 일상 속 안전까지요. 거시경제부터 가장 미시적인 개인의 평범한 일상까지 오늘 다룬 그 모든 팩트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이 유명한 격언을 꼭 나누고 싶어요. 빌 코스비가 이런 말을 남겼죠. 성공하려면 성공에 대한 당신의 열망이 실패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보다 커야 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발짝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시선을 좀 살짝 비틀어서 이 마지막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실패랑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면요. 반대로 내 등 뒤에 완벽한 안전망, 그러니까 어떠한 불확실성도 완벽하게 방어해 줄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보장과 보험이 다 갖춰져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딱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역발상이네요. 그 압도적인 안정감이야말로 우리 고객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성공을 향해서 거침없이 막 엑셀을 밟고 달려가게 만드는 최고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좋은 관점입니다. 위험 그 자체를 세상에서 아예 없앨 순 없거든요. 하지만 그 위험이 가져올 아주 치명적인 결과만큼은 내가 미리 다 통제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믿음. 그것이 바로 보험 영업인 여러분이 매일 고객에게 판매하는 진짜 그 무형의 상품이자 가치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고객에게 건네는 건 그 단순한 종이 계약서 한 장이 절대 아닙니다. 고객의 삶에서 막 두려움을 싹 덜어내고 그들이 더 큰 성공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든든한 발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비록 통제할 수 없는 막 1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젖은 도로 위라 할지라도 고객의 차력에 가장 안전한 타이어랑 완벽한 에어백을 장착해주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미팅이 고객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의 성공을 돕는 그런 눈부신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딥다이브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